두 번째 영상입니다. 명목척도 129쪽부터 130쪽까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척도에 관련된 거는요. 자, 척도의 개념은 126쪽부터 128쪽까지 얘기했는데요. 계속 이어서 아마 우리 이 수업 시간의 교재는 이게 계속 이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명목척도는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개념은 범주 또는 범위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른바 이 명목척도는 구분할 때 쓰는 용도요. 구분할 때 쓰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있죠. 그 구분한다는 거. 자, 설문지를 그냥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했던 겁니다. 자, 귀하는 몇 학년입니까? 동그라미 1번 1학년, 동그라미 2번 2학년. 자, 이거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명목척도예요. 이상 어떻게 쉽게 얘기합니까? 자, 이런 거요. 자, 제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귀하는 마지막 학기입니까? 아닙니까? 귀하는 마지막 학기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요. 이 구분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요. 자, 분류에서 확인할 때 사용하는 척도라고 해서 가장 간단합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지에 번호를 붙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성을 1번, 남성을 2번이라고 설문지에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연구조사자는 여성 응답자가 몇 명, 남성 응답자가 몇 명, 이 몇 명을 밝혀내기 위해서 명목척도를 동원한 거죠. 그리고 지역, 자, 서울, 수원, 평택, 천안, 이런 식으로요. 나름대로 연구자가 분류를 해서 부호화, 코딩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서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부호화, 코딩할 때 1번이라고 표시를 하고, 수원 사는 사람은 2번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러면은 1번의 개수를 모으고 2번의 개수를 모으면 몇 명이 서울이라고 응답을 하고 몇 명이 수원이라고 응답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종교 같은 경우는 연구조사자가 모를 수 있는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을 수가, 선택지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널리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제가 예상하기엔 10개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10개 이상, 10개 아니면 12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넓게 보면은. 자, 그렇게 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설문지 응답을 할 때 보통 이런 명목척도에 관련된 문항들은 맨 뒤에 응답자의 어떤 특성을 파악할 때 나옵니다. 자, 귀하는 몇 세이십니까? 1번 20대, 자, 2번 30대, 3번 40,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명목척도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계산하기가, 이거는 복잡한 계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와 같은 계산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척도예요. 근데 의외로 중요하고 의외로 실수하기가 쉬워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걸 봤어요. 자, 남성과 여성, 예, 근데 남성과 여성의 평균값을 구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문 응답표를 만들어 결과값을 제시를 하는데, 남성 100명, 여성 50명, 그 다음에 옆에 평균을 적어놨더라고요. 평균 75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을 어떻게 평균을 내요? 자, 서울, 수원, 평택, 대전, 이 네 지역, 이걸 어떻게 평균을 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종교,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좀 명목척도 자체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그 의식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분석을 해서 결과를 이제 어떤 수치화할 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결과를 다 이렇게 작성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시를 했는데, 문제 읽는 사람이 이거 왜 지역의 평균이 써 있어요? 왜 종교의 평균이 써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주 우스운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명목척도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의외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거예요.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성과 남성의 이 응답 인원이 좀 거의 일치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뭐 여성이 너무 많았다던가 또는 남성이 너무 많으면 이 균등하게 사람을 모으는다는 점에서는 좀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목척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집단과 집단을 비교하는 것, 뭐 100명과 99명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뭐 100명과 뭐 30명 이런 비교를 할 때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명목척도를 명목척도가 이게 제가 하려는 연구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먼저 좀 고민을 해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아직 연구를 잘 안 해보셨을 거니까 이 명목척도를 그냥 이제 응답 조사자의 응답하시는 분들의 특성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 명목척도는 의외로 중요하고 특히 요새는 설문안 가다 보면 이게 쭉 읽다 보면 뭐예요? 뭐 예라고 했으면 뭐 몇 번으로 가시오, 아니라고 했으면 몇 번으로 가시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갈래를 나누는 형태의 명목척도예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만약에 좀 복잡한 설문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 명목척도가 의외로 중요한 그 통계 처리 기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목척도는 범주나 범위를 구분할 때 사용한다는 점, 이 점이 요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